안녕하세요. 디톡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워낙 효소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효소가 우리 몸의 대사물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보다 제품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드셋 홈페이지 게시판과 저희 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효소가 무엇인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보다 효소 제품 고르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제품으로 드시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오늘은 저랑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효소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에 존재하고 생명의 출생과 성장, 죽음의 전 과정을 관여하는 생명 유지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는 영양소하고는 조금 달라요. 효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 소화, 흡수시키는 전 과정에 참여해요. 체내의 세포들을 만들고 이 세포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운영하고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제거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유지 촉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 면역력, 치유력 등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중심에 효소가 있고 이 효소력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효소는 태생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생적 한계는 있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효소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효소력은 탓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효소력이 지금 좋다고 해서 늘 좋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마치 성장 호르몬처럼 20세를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불로장생한 생명체가 언젠가는 있었어야 하는데 불가한 일이죠. 효소력도 노화 과정이 동반되고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노력으로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듯이 효소력을 관리해서 노화가 질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내 효소는 20세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과거의 20대보다 현재 신체적으로 내가 더 건강하다 이렇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믿기 어려울 만큼 동안인 경우도 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음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들은 대개의 경우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생활화합니다. 이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역시 체내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 효소는 크게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 흡수하는 소화효소와 노폐물 배출, 혈액 유통, 운반, 그리고 생각과 말, 행동 등 인체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효소로 나뉩니다. 체내의 9만여 종류의 효소 중 소화효소는 딱 24종류 뿐이라서 이 24종류로 해결되지 못하는 식습관, 즉 다식과 과식이 발생하면 소화를 위해 대사효소를 차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효소의 특징 중 재미있는 것은 모든 효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식과 과식 소화에 참여한 대사효소는 본연의 업무를 놓치게 되고 노폐물 배설과 활성산소 제거 등의 임무를 맡고 있던 대사효소가 그날 제때 해당의 일을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체는 막히고 굽고 부패해 병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 변비가 비만, 당뇨, 합병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죠. 해서 과식과 다식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 그 이상의 과학입니다. 그럼 이런 인체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특히 섭취를 혈액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끄는 체내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효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마다 체내 효소력의 시작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신 중 엄마의 효소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태어나 20살까지 마치 성장 호르몬처럼
체내에서 24시간 재생합니다. 해서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효소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의 효소력을 높이는 핵심은 바른 식이와 운동, 수면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식이 관리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간 밸런스의 기준이 되니까 꼭 좋은 습관으로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은 20세를 기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에요. 연령으로 나눠서 보면 20부터 40까지 사이에는 체내 효소의 재생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40부터 60 사이에는 특정 효소 종류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특정 음식에 대한 소화 불량이 시작되기도 하고 체중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상처 재생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 폐경을 통해 가임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체내 효소의 특정 요소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내 효소가 수면 중에만 재생해요. 따라서 급격한 노화 과정이 시작되죠. 이렇게 효소의 감소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람은 태어나 죽는 날까지 일정량 체내 효소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은 배움과 노력으로 잘 훈련되어야 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곧 수면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세 번째, 9만여 종이 넘는 효소는 효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딱 한 가지씩 부여받아 그 일만 한다는 것이에요. 단백질 분해 요소는 단백질 분해만 하고 활성산소 제거 요소는 또 그 일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무만 하는 효소가 특정 기간별로 감소하면서 더 이상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질병으로 발전하게 돼요. 예를 들면 단백질 분해 요소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어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해 담당 효소가 동원되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당뇨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해서 효소는 반드시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정 식사나 행동에 치우쳐서 해당 효소가 미리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소의 특징 네 번째는 효소의 활동은 익숙한 대로 유지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습관들처럼. 예를 들면 고기, 가공식품, 약물 등에 중독된 식습관을 마주하고 있는 소화효소는 그런 시기에 맞춰 활동하면서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해서 오늘 한 끼는 클린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가공품을 분해하는 습관으로 효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효소도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변화에는 반드시 시간이 소요됨을 알고 과정을 치러야 변화된 삶을 맞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효소 활동의 최우선순위는 소화를 통해 혈액을 만드는 일입니다. 해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간 활동 우선순위는 소화효소예요. 소화 시간 동안 대사 활동은 멈추게 돼요. 또 소화 강도가 높은 과식은 자주 강력하게 체내의 대사 활동을 저하시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떠세요? 체내 효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각자가 대면하고 있는 어떤 인체 문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쩔 수 없이 감소할 효소 낭비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소식과 불시, 부식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주 또 정기적으로 식사 습관을 들여다보고 소화기관의 노동을 효율화해 주는 것이 체내 효소 밸런스를 잡아서 노화를 늦추고 질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길이 됩니다. 드셋으로 효소의 낭비도 막고
소화기관의 건강도 되찾고 나의 몸의 주도권을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드셋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스타그램 DM, 개인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상담 채널을 통해 남겨주세요. 여러분, 드셋 하시고 건강하세요.